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예요. 기혼녀의 외도입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까요? 제가 상담해본 바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어진 인생의 사건처럼 그렇게 외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도를 하게 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남편의 외도 또는 오랜 기간 서로 권태로움을 방치한 나머지 에로티시즘이 전혀 없어진 섹스리스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남편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경우예요. 주관적으로 남편이 소원하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주관적으로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 외도라는 사건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보통은 그런 경우 자녀에게 그 사랑이 온통 집중이 돼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본인의 배우자 사랑의 부족함을 그쪽에서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품 안을 좀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빈자리가 확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죠.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과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은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지나 있고,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은 그냥 아줌마의 모습이 되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회적인 포지션이 전혀 없다는 거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부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유령이 된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을 느끼고 약간 우울감과 겹쳐질 경우에는 더더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라도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어떤 이성이 100만 년 만에 다가왔을 때 잔잔한 물에 커다란 돌을 풍덩 던진 것처럼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달콤한 로맨스가 이 무료한 내 인생에 온 선물인가? 내가 한 번쯤은 누려도 되는 선물인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총체적인 공허감,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 눈에 어떤 멋진 이성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예요. 남편이 나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결핍감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남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흔한 예는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감정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그런 결핍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밖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이 남자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가 너무 즐겁고 남편에게 느끼지 못하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 정서적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미성숙함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다, 내가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 오히려 여러모로 나에게 더 의지하고 일처리 방식이나 의사결정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내가 더 탁월한 경우, 그런 경우 밖에서 굉장히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인물을 발견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 대상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어떤 만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상대방도 이쪽에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게 캐치되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흔한 외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진 여성들은 스스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남편 이전에 데이트 경험이 정말 거의 없어요. 남편이 거의 첫 남자였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순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고 하면 성욕이 강한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성욕이 높아서 어떤 사랑하는 감정 이런 거 없이 서로 잠자리 파트너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즐기기만 하는 유부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기혼녀들은 그 시작이 감정이지 성욕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에 빠질 때는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막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이란 감정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거의 없고 극치감 같은 것도 별로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런 여성들도 혼외에 사랑에 빠지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잠자리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끝나기도 하죠. 기혼녀들이 외도 상담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잠자리가 아주 끝내준 남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성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거는 남자 경험을 오래 한 거 아니냐, 남자 경험이 결국은 풍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혼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기혼녀는 그냥 20대 연애 생초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순진하고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설렘은 인생 최대치의 강렬함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렬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10대, 20대들이 첫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죠. 하지만 그런 기혼녀를 상대하는 상대방은 그런 감정과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기혼녀를 만난 남자는 이 여자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남자도 돌싱이나 싱글이거나 아니면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서 정말 사랑을 원해서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혼남을 사랑하는 기혼녀는 상대방의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있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혼녀를 만나는 기혼남은 모두 100%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자신의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멘트는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죠. 뭔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도 외도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막상 아내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럭저럭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남자의 부부관계에도 권태로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내에게 홀대받거나 아니면 부부관계가 아예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도녀는 본인의 감정만을 가지고 마치 내 마음은 18세 소녀와 같아요. 그리고 그 진심을 18세 소녀처럼, 미혼의 아가씨처럼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의 풋사랑을 순수하게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8세 소녀와 다른 뼈 때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바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는 마치 새털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가정 있는 여자, 금단의 사과처럼 뺏어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여자죠.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금지된 것만큼 더 매력적이고 더 치명적인 유혹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건 더 이상 가벼울 수가 없죠. 혹시나 이 여자가 착각하고 매달릴까봐 사귈 때 아예 선을 확 긋습니다. 나는 가정은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혹시 상대가 싱글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정이 있잖아요. 당신은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당신의 가정을 전 절대로 깨고 싶지 않아요 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분명한 요소인 어떠한 책임도 추궁할 수 없게 돼요. 결국은 상대방한테 사랑이라는 거를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은 어떠한 죄책감도 지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에요. 남자를 사랑해서 그래도 혹시나
되겠나 하던 여자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남편에게 충족하지 못해 나의 결핍을 모두 가득 채워줄 것만 같은 그 핑크빛 꿀 같던 그 사랑은 간신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원하고 기대했던 만큼 꿀꺽꿀꺽 배불리 담뿍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쏟아지지 않고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랑은 더욱더 절절하고 애절하게 느껴져서 결국은 피폐해지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로맨스가 없는 나의 삶에 대한 커다란 공허감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런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 있어요.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눈에 자꾸만 들어와서 내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치롭고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런 고유한 영역을 애써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부적절한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방어기제라고 설명하는데요. 성숙한 사람들은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이런 욕구 불만이 쌓여 있을 때 충족되지 않는 이런 성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돌파구로 운동이나 춤이나 그림, 글쓰기 이런 예술 활동이나 공부 이런 것들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부부 관계가 단 한 방울의 사랑도 없고 우리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다. 우리 관계는 이혼만이 답이다. 내가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경제력이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학위를 받고 평소에 관심 있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본다거나 그래서 당당하게 4, 5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내 인생의 가치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이런 나의 능력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고 인생이 너무 슬프고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이라고 스스로 그냥 타협하고 정신 승리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났는데 막 돌멩이로 태어나면 어떡해요? 아니면은 아메바 같이 암수 한 몸으로 태어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은행나무, 돌멩이 이런 걸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이번 생 안에서 쇼부를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흔든다, 누군가가 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밟힌다, 내 삶에 없었던 강렬한 흔들림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래서 많이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으로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두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의 어떤 한 방울이 있다면 언제라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링의 행복한 사랑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링.